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규량이육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름에도 외자를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외자를 완전 선호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네. 왜냐면 외자는 좀 충돌이 있고 상극의 이름일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외자 이름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지. 네. 그게 좋은 좀 질문 해주셨네요. 외자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외자를 쓰는 사람하고 두 글자를 쓰는 사람하고 볼 때 성공 확률이 두 글자를 쓰는 사람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지 않습니까? 희망을 담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확률이 높은 쪽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외자인 사람, 성공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건 총리님, 양건, 또 김구 선생님, 지금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추앙을 하죠.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적지 않게 있지만 부자보다는 확률이 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자 쓰는 이름은 특징이 멋있어요. 거기에 약점도 좀 있어요. 왜냐면 멋있는 이면에 그 사람보다 좀 잘난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자기보다 모질한 사람은 괜히 시기하는 경우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이름만 특이한단가? 좀 왜 저래? 이렇게. 그래서 상하 그룹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친화적이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들 보면 주변에 세가 많지가 않아요. 재산은 많지 않아도 그렇죠. 인지도 지명도 막 높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건 총리님 보면 세력이 막 확장성이 있어서 저 유명 정치처럼 따라다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양쪽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확률상으로 좀 적어서 제가 안 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자보다는 투자가 낫습니다. 그런데 세자인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름을 세 글자로 지어달라는 사람은 없고,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빠 성 이름 쓰다가 엄마 성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 한 분도 몇 분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자를 만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름이 많이 이렇게 흔하지 않게 탁 튀일 수 있거든요. 탁 튀게 되면, 그렇죠. 인생이 쭉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보편적인 이름이 좋은 이름인데 그 보편성 중에도 사주를 근간으로 잡아주는 게 좋은 쪽인 거를 아주 오랫동안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랬기 때문에 간곡하게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 외자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두자로 말씀을 드리고, 정의 나는 외자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소신껏 쓰십시오 하고 제가 장명을 안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장명가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 장명을 제가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저의 고객이 있거든요. 저를 선호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니아층들이거든요. 저를 믿고 오시는 분들 이런 층이니까 저의 가치랑 부합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외자를 선호하신다 하면 그럼 주변에 그 외자 이름들이 왜 성공이 하는 사람이 많이 눈에 안 띌까요? 할 때 한글 이름과 똑같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요즘 학교 다니면서 정말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요즘 학교 다니면서, 그렇죠, 학폭, 왕따, 셔틀 이렇게, 그렇죠, 괴롭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인생을 많이 바꾸거든요. 본인이 겪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을 그런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을 감내하는 그런 그 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쌈도 잘하고 튼튼하고 말빨도 세고 이렇게 씩씩하고 이런 경우라면 그러한 터널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만,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심하고 차분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또 내성적이고 이런 경우는 그런 고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아까 튀어나다 이런 거는, 그렇죠, 잘못하면 이렇게 정을 맞을 수가 잘못하면 이렇게 탁 캐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개명을 하거나 한글처럼 개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쓰더라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자를 선호하고 하는 것은
자녀가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그 선호도에 있어 선택을 하는 거니까 부모님의 생각을 좀 바꿔서 그래도 보편적인 것이 그렇죠. 인생을 정말 보편적으로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니까 외자보다는 두자를 지어주는 게 훨씬 수월하고 세자 이름보다 두자 이름이 좋은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중에 내가 연예인을 만들겠다. 애초에 부모님 목표가 연예인 목표 있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가죠. 부모님 연예인 경우 예능인, 예술인 이런 쪽을 목표로 한다 하면 그거는 또 부모님 의사를 또 반영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본명은 두자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고 거기에 걸맞는 예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명 지어주고 예명 지어주기 바람직하거든요. 부모님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 하면 외자보다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두자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외자나 세 글자 이름이라고 하면 예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는 또 명리학을 또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명리학을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공부를 하실 텐데 온라인 강의도 듣고 인강도 듣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일단 인터넷 강의 아주 좋고요. 그러나 이제 명리학 공부는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막 이해력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많은 내용을 내가 암기해서 그것 속의 응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학술로 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암기해 놓은 게 없으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에요. 통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통변. 우리가 일본어 공부해 보셨지 않습니까? 처음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일본어 공부하고 막 하다가 한문이 들어가면서 막 거기서 복잡하게 나오게 되면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암기하기 쉽지 않으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리학도 같은 케이스라 만약에 공부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일단 60갑자를 무조건 외웠던 것 같아요. 빨리 외우고 늦게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최소한 60갑자 정도는 이렇게 외우고 아래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그건 외우는 것뿐이 없거든요. 갑이 6개니까 6개 외우고 아래 외우고 위로 외우고 막 외우다 보면 거기서 궁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궁합을 응용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궁합을 띠로 보는 경우에 궁합이 있고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은 궁합을 띠로 보지 않습니다. 천간으로 봅니다. 간. 그러면 이제 궁합관계를 구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학에 좀 관심이 있다면 육식갑자는 무조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정설을 처음에 접했던 것 같아요. 사주정설. 그거는 백영관이라는 분이 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고시 공부하러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그 스님이 그 사주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고 나중에 이제 공직생활 하시고 끝나면서 책을 쓰셨는데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쉬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보일 때 사주정설을 보고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암기. 그렇게 하면서부터 거기서 이제 궁합이 나오고 형충파의 살이 나오고 그런 기본적인 형충파의 살 같은 건 다 암기하고 들어가게 되면 암기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면 형충파를 보게 되면 막 비슷비슷하게 막 엮이고 이게 힘들긴 하는데 자꾸 이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익숙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이 한 300여 개가 있는데 살을 전부 다 외워서는 제가 그동안 살을 활용해 보니까 확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살로 때리게 되면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고 살로 가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봐줘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것.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뭐 격이 여러 가지 외격, 종격 뭐 여러 가지 격들이 있는 중에 막 외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또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종격으로 들어가도 좀 복잡해질 수 있고 또 격 중에 학으로 보는 것들은 실제로 실전 경험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내용을 사회에 나와서 응용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암기를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사주정사부터 좀 쉬운 책이 있다면 그것도 들어가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시중에 책들을 접해 보니까 그 자기가 실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낸 분들은 그런 논리를 총망라해서 써놓고 나는 이렇게 사주 상담을 했다. 이걸 다 남겨 드렸고 공부를 좀 깊이 하고 싶다 하면 사주정설하고 기본 서적을 조금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참고될 만한 내용들이 있고 좋은 내용들이 있다. 다만 이게 명리 공부를 한 다음에 1년에 끝내겠다, 2년에 끝내겠다 그렇게 되면 자꾸 벽에 부딪힙니다. 일단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성명학 같은 경우도 사주를 기본으로 해야 될 때 기본적인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사주 없이 푸는 성명학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주역이라든지 소리 장명이라든지 막 이렇게 가는 장명들이 다 사주가 없이 띠만 갖고 짓는 거니까 접근이 쉬우니까 장명이 쉬운데 그게 그러한 형태의 이름들은 사주와 무관한 형태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발목의 힘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근간으로 풀어줘야 이 사주에 뭘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명리의 뜻을 뒀다 하면 재미로 보는 건 일본어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 좋지만 내가 조금 뜻을 둔다 하면 암기를 많이 해서 기본적인 60갑자부터의 성층파의 살부터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고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사주를 풀어야 될 게 자기 자신 사주를 놓고 풀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 연구를 하고 내가 공부한 내용하고 자기 사주하고 논리를 딱 맞춰지게 되면 주변에 아버님 인생을 보고 엄마의 인생을 보고 누나, 형제 주변 사람을 갖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래서 이때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시험을 겪었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가정이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게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운명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가족부터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가족 접근이 안 돼서 그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남도 안 맞는 거랑 똑같아요. 사주 논리대로 나의 운을 파악할 수 있고 형제나 부모님의 운을 가늠할 수 있으면 그 다음 이제 남의 거를 볼 수 있고 궁합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궁합을 먼저 푸는 거예요. 궁합 보는 법은 사주정설에도 재밌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궁합 논리도 제가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데 다만 사주정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사주 내용을 풀어준 게 아니고 그분이 배워놓은 걸 가지고 일정하게 책을 낸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 그 알짜배기 내용이 좀 들어있다 이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본으로 갖고 인터넷 강의 들어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명리가 많습니다. 갈래가 많습니다. 자기에 맞는 쪽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명리하는 분이 다 똑같지 않고 그 안에도 보는 내용이 아주 여러 가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맞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네. 근데 요즘은 예전처럼 이제 평범한 이름을 쓰기보다 조금 특이한 이름, 또 연예인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 쓰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좀 그러한 추세로 가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세대의 로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흔한 이름, 많은 이름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님, 특히 엄마, 어떤 집에는 이제 부친 이런 쪽에 편인이라는 성질이 조금 강할 때, 그럴 때 이제 흔한 이름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약간 결이 달라서 관성이 강한 경우는 이제 멋있는 이름을 원하거든요. 남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필이 오는, 반응이 오는 그런 이름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흔하지 않는 이름을 좋아하는 경우인데, 저희는 부모님 사주를 보면 잘 알아요. 엄마의 성향을 알고, 아빠의 성향을 알고, 또 희망하시는 이름을 적어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예전 한 20년 전, 25년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화된 이름들이 있죠. 그런 이름들을 좋아하는 추세였다 하면 지금은 굉장히 태어난 인구가 적어지면서 엄마들, 특히 MZ세대들 이런 경우는 이제 남상각 흔한 걸 아주 싫어합니다.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명소에서 유행하는 이름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율자 이름이죠. 서유리, 은유리 말해서 율자 이름.
이제 그 시대 전하고 후하고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시대 엄마들은 오 율자 예쁘다, 은율이, 서율이, 하율이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이름만 지어주면 아주 좋은데 그 이름이 확 퍼져서 그 애기들이 이제 유치원 들어가고 어린이집 들어가고 그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부딪히면서. 율자 이름 이후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형화된 이름을 만들어주는 쪽은 좀 피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맞춤 이름이 있죠. 맞춤 이름, 아까 정형화된 이름 피하고 우리 애기만 가질 수 있는 특이한 이름을 원한다. 그럴 때 그러면 특이한 이름을 갖는 게 좋으냐, 평범한 이름을 갖는 게 좋으냐? 그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녀의 사주, 부모의 사주가 있어서 그런 거에 이제 조화거든요, 조화. 상담의 조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부모님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녀의 파악을 해서 자녀에 대한 상담을 충분하게 해드리고 저희는 사실 보면 부모님 상담 방법을 아니까 부모님하고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감 조율을 해주는데 저도 흔한 이름 막 많이 쓰는 이름을 좋아하는 쪽이 아닙니다. 왜냐면 사주마다 개성이 있어서 띠로 나뉘면 12가지 띠로 분이 나눌 수가 없거든요. 사주 조합을 하면 그렇죠. 그냥 적게 봐도 52만 가지가 넘고 넓게 보면 2,500만 조합 이상이 나오는데 다 개성이 틀린 거거든요. 그거를 딱 맞춰 놓을 수는 없고 맞춰서 줄 수는 없대. 다만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흔하지 않는 어감이라도 어떤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운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주와 성씨에 따라서 쓰임새가 틀리거든요. 같은 이름이라도 누구한테는 그게 학문성이 되는 거고요. 누구한테는 재물이 돼요. 그래서 그런 조화를 이루는 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라도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단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다양성이죠. 성명의 이름의 다양성, 사주에 걸맞는 다양성을 확보해서 부단하게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또 공부 많이 하죠. 다양한 매체에 접근, 다양한 매체 접근을 해서 정보 취합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일단 지금 시대 흐름이 자녀들을 적게 낳거든요. 정말 귀한 애기들 이름을 갖다가 그냥 옛날 방식으로 딱 뭉뚱그려 개성 없게 지어주게 되면 개성 없긴 묻혀 살라 이런 걸 갖거든요. 그래서 이름의 다양성, 정말 흔하지 않는 어감을 찾아서 이렇게 장명을 해주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인데 한 가지 여기서 너무 흔하지 않는 이름을 쓰는 경우 있어요. 인생 자체가 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 튀게 살 수 있고 그 조화를 부모님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하느냐인데 일단 그런 조율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어감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은 이름은 아예 제하고 보니까 어감에 대한 조율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또 그냥 사주에 맞는 개성에 맞게 미래 직업군하고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장명을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흔하지 않는 이름을 짓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시대의 흐름. 다만 거기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